안녕하세요, 만마루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처라는 게요, 이렇게 좀 가까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혹은 부부, 남편, 아내,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중요한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더 뼈에 깊이 사무치고 잘 아물지가 않잖아요. 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희 애들에게 줬던 상처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어떤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사과할 부분은 사과도 하고 또 좀 오해했던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 아이들 마음 안에는 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은 제 마음 안에도 또 상처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준 상처는 사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됐냐면 제가 준 상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제 아이들에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대 초반 일때에는요, 이 스카이, 명문대만 나오면요,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투명하지 않은 사회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좀 더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지 못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유들을 다 학력이라는 것 때문에로 많이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면도 있지만 아닌 면도 많이 있었는데 내가 스카이를 나왔다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정말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나 봐요. 살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면서부터 이제 중학교 갈 때부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을 바에는 아예 공부를 때려치고 너의 살 길을 가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네가 원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 그때는 중학교 때 수학 못하면 사실 수포자 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이 조금 늦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빨리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게 아이들한테 되게 상처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제가 좀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이 또 있었죠. 뭐냐면 제 열등감, 그런 불안들을 느낄 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좀 지금보다 예전에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저의 불안이나 저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 일주일이면 서너 번을 먹었어요. 많이. 예, 지금 보면 알코올 의존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많이 먹고 나가지고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좀 화장실에서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좀 때린다든지 이런 식의 좀 자해 같은 행동들을 저는 이제 저 혼자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화장실하고 가까운 방에 이제 제 딸 방이 있었다 보니까 제 딸이 이제 그런 걸 이제 들었더라고요. 예. 저는 지나서 잘 기억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막 더 얘기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상처가 제 딸이나 제 아들 마음 안에 커져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제가 또 그 상처를 좀 늦게 알게 된 게 또 대학을 잘 갔어요. 네, 제 딸도 연대를 갔고 아들도 서울대를 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그런 저의 방식이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고 제가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저희 아들한테 그걸 강요했고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미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면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나 제 딸한테는 그때 아빠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사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별로 상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은 좀 부모님을 제가 어른인 입장에서 많이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어른아이, 부모와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모의 상처를 어루만져줘야 되고, 내가 부모가 갈등하고 싸우면 중재할 힘이 있다고 내가 믿었었고, 센 척했고, 또 엄마의 어떤 그런 힘든 마음을 내가 보살펴주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삶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그게 저한테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었어요. 한 40 되면서. 제가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뭐 정확히는 2012년 그때 이제 처음 상담 공부를 시작한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상처였던 거인지 잘 모를 때였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이 이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빠하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제가 어렸을 때 노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고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정말 힘이 있으면 막 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자들 되게 싫어했어요. 막 그 메이커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 막 그러면 제가 힘도 없으면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 공격성, 그런 공격성이 저한테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 뿐이었는데, 저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다가가고 싶었지만 늘 거절당했던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어른인 척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상처였고 또 상처인지도 몰랐지만 그것 때문에 좀 쉼을 잘 못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머스트적인 삶을 굉장히 많이 살면서 강박적인 어떤 마음 구조를 갖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연극적인 마음 구조를 연극성 있는 마음 구조를 갖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나르시시즘 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삶의 흔적에서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또 저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제 딸과 아들한테도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딸과 아들은 그 상처를 또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제 상처를 미리 돌아보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 보니까 그 상처 입은 마음 구조로 제가 이제 아내와 관계하면서 또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 저도 또 그 상처를 주면서도 또 제가 상처를 받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라는 건요 어떤 식으로든 제 삶의 흔적에 남아있고 제 몸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 그 상처를 내 방식대로 좀 다루려고 하는 그런 그 전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방어 기제고 성격 유형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쓰는 방어 기제가 이제 예전에는 격리라는 방어 기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를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서를 없애버리거나 투사도 잘하죠. 지 마음이면서 지 불안이면서 저의 불안을 아이들한테 제 아내한테 막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또 가난하다.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저의 이 가난에 대한 불안을 제 아내한테 막 심어주고 애들한테 막 심어주고 너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못 가고 하면은 억울한 삶을 살 거야. 막 이런 저의 불안을 막 애들한테 막 심어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방어 기제가 쌓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격의 어떤 유형들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제 마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계속 그 상처 속에 살거나 그 상처의 패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요. 이 자기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의존적 구조가 되는 거고 나는 뭔가 우월해야 돼. 특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나르시시스트 구조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막 통제하고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지려고 하고 실수도 없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강박적 구조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구조 안에는 다 방어 기제들이 숨어 있게 되는 거고 이상화, 평가, 절하하는 방어 기제가 있고 투사 방어 기제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격리하는 방어 기제가 들어 있는 거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공격성을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방어 기제가 들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제 마음 안에만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의 노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상처와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된 동일시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상처와 같이 동행하면서 얘와 통합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는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 몸에서 아무리 지우개로 막 지워도요. 그러니까 지워지면 좋은데 안 지워집니다. 문신은 지워지는 기술이 나왔지만은 이 상처는 내가 잘 마주하고 얘하고 같이 지내는 관계, 이 상처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얘가 안 지워집니다. 그 회복했다고 해서 지워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 또렷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 상처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뭐 상처 수집가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MMPI에서 그 임상 척도가 2번, 7번, 8번 이렇게 뜨신 분들을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계속 상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상처받은 사람, 나는 피해자, 이런 자기 각본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보는 방식을 바꾸든가 잠시 좀 멈춰야 돼요. 계속 자기 상처를 찾으면서 내가 이래서 힘들구나, 내 삶이 이래서 망쳤구나, 막 이것만 확인하다 보면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상처가 덧나요. 덧나서 자기 병을 막 더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혼자 그 상처를 다루는 거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상처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그걸 이제 상처와 내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융합된 상태인 분들이 건데 또 상처를 아예 외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해버리는 거죠. 상처를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를 안 보려고 하면요, 계속 반복해요. 제가 만약에 저의 상처를 보지 않았다면 저는 똑같이 제 아이들을 만났을 거고 관계했을 거고 그 상처가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되게 억울한 거예요. 너희들 잘 되라고 그랬는데 아빠 때문에 결국 좋은 대학 갔잖아. 막 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엄마의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아이로 그냥 탁 개념화해버리고 그렇게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보지 않았으면. 그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자꾸 감당하면서 살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쥐뿔 능력도 없으면서 저를 막 이만하게 보고 자꾸만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 되면 막 도망가고 또 자기 비난하고 막 이런 구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보고 외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잘 다루고 통합하고 이 상처와 잘 지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얘를 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얘를 멀리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막 가까이 해도 안 돼요. 이 상처가. 그러니까 일단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분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처와 잘 지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랑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한 옆방에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괜찮을 때만 문 열고 들어가서 만나야 돼요. 그때도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 저희 같은 상담사하고 같이 들어가거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손잡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손잡고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 크면요. 저하고 또 우리 애들하고 겪은 상처가 작은 건 아니겠지만 그보다 큰 상처를 겪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정말 막 학대나 버려짐, 폭력 막 이런 거에 노출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럼에도 굉장히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상처를 내가 마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면 방 안에 다른 방에서 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상자 안에 넣어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한 2m 떨어져서 봐야 되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지 마주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거리를 자꾸 좁혀 가야 돼요. 좁혀서 내가 이 상처를 자꾸 이렇게 마주하고 얘기하고 표현하고 그때의 울분, 그때의 어떤 억울함, 분노,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고 표정으로 표현이 되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아니 아이도 그렇잖아요. 막 억울해서 울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가다가 이 책상에 꽝 부딪혀서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이놈 새끼 딱지 하면서 막 책상을 때리면서 형 우리 애기 왜 아프겠어 막 이러고 막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좀 마음이 괜찮아지고 하면서 끝인단 말이에요. 뭐 그런 과정, 막 울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과정, 얘기해보는 과정,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상처를 이렇게 마주하고 표현하는 이 과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했던 상처가 좀 자주 보니까 좀 작아져서 이제는 내가 꺼내서 보고 손에 올려놓고 쪼물딱 아프지만 쪼물딱 할 수 있는 정도. 내 옆에 놨다가 다시 들었다가 이렇게 내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 상처의 마음은요, 그렇게 구성된 마음은 나한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대로 전이 되거든요. 세대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구조화된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싸우는 건 둘의 문제 같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나누지 않으면 갈등이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갈등이 잘 해결이 된다라는 건 내가 그 상처들을 두 분 다 꽤 쭈무르고 있을 만한 마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이만한 상처가 박스 안에 넣어놓던 걸 내가 꺼내 볼 수 있고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고 좀 쭈물락쭈물락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게 그게 이제 그 상처를 내가 통합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상처는 안 없어져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차가 와가지고 쳐버린 거예요. 음주운전한 놈이. 그래 내 몸을 지금 못 쓰게 됐고 내 마음이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여기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 정도 되면 정말 트라우마잖아요. 그 트라우마도 상처와 만나서 그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처가 얼마나인지, 그 부모한테 받은 상처 아니면 관계에서 얻은 상처, 이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을, 또 모양은 어떤지, 내가 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일단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상처를 내가 인식하고 좀 분리하고 거리 조정을 하고 하면 다른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다른 관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옛날에 없던 패턴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도 생기는 거고 고통도 생기는 거고, 의도하든 의도치 않았든 그 생기는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좀 다룰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하려고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들렸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상처가 여러분들한테 잘 아물어서 상처가 함께 함에도 그 상처가 오히려 이 자원이 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고 성공하신 분들 중에도 많고 많아요.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자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마루였습니다.